그 여자가 임신했대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꺼냈을 때 내 귀가 아니라 심장이 멈췄어요. 우린 결혼 전에 약속했어요. 아이 없이 살자. 그게 우리 사랑의 방식이야. 나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곧 우리 부부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는 그 약속을 깨고 다른 여자에게 생명을 줬어요.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그 아이를요. 그날 이후로 나는 깨달았어요. 배신은 외도보다 잔인하다는 걸요.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미움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약속이 무너질 때라는 걸요. 서울 양천구 2023년 여름 매일경제 단독 기사 한 줄이 세상을 흔들었죠. 애 안 낳기로 약속한 부부, 남편이 불륜녀 임신시켜. 그 기사 속 남자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가정 파괴자라 불렀고 그 여자를 상간녀라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무너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이름이 남지 않은 아내였어요. 나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만든 약속의 무덤 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수를 준비했죠. 그가 준 생명으로 나는 그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약속이 무너졌을 때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늘 그렇듯 다정하게 말했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짧고 딱딱했어요. 오늘은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무슨 약속? 그냥 거래처. 그 한마디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감이었죠.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예감.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불 꺼진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어요. 처음 보는 번호.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정민호 씨, 임신 축하드려요. 순간 손에서 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쾅 하고 무너졌죠.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건 분명 장난이겠지. 누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부정하려던 순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다은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6주 차예요. 다은?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민호가 며칠 전 말했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거기 커피 진짜 잘 타는 애 있더라. 그때 웃으면서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죠.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의 거래처 약속이란 바로 그 여자였다는 걸요. 그날 새벽 나는 조용히 폰을 꺼내 민호의 위치 추적 앱을 켰어요. 그리고 화면 속점이 우리 집이 아닌 모텔 거리를 가리키는 걸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 식는 건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는 길에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민호가 말했던 그 카페로 향했어요. 거기 커피 진짜 잘 타는 애 있더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카페 문을 열자 부드러운 원두 냄새가 퍼졌어요. 그리고 그 향 사이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 연한 핑크빛 립스틱, 어딘가 순해 보이는데 그 순함이 이상하게 꾸며진 듯 했어요. 그녀가 카운터 뒤에서 주문을 받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나왔어요. 그녀는 눈을 들어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어쩌면 직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녀의 손목에서 본 적 있는 시계가 보였어요. 민호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 줄이 짧아서 못 차겠다던 그 시계요. 그게 지금 그녀 손목에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지만 나는 끝까지 웃었어요. 이거 예쁜 시계네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남자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친구라니. 민호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 거겠죠.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적힌 문구가 붙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 아래엔 민호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그녀의 카페 인테리어를 해줬다며 며칠을 늦게 들어오던 그 이유가 이제 선명하게 이어졌죠. 나는 가만히 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지금 내 마음 같았어요. 그녀가 다른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웃음이 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저 웃음, 그가 사랑했던 웃음이겠지.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이 두 사람의 세계를 깨트려야겠다고. 그녀가 민호의 약속을 대신 가지려 했다면 나는 그 약속으로 그 둘을 묻어버릴 거예요. 그날 이후 내 안의 사랑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진실을 드러내는 일.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익숙한 향수 냄새. 모든 게 평소랑 똑같았지만 딱 하나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오늘 늦었네? 내가 물었죠. 그는 신발을 벗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현장 정리하다가 늦었어. 새로 맡은 카페 인테리어 있잖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카페라는 단어. 이제 그 단어가 내겐 불륜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나는 모른 척 웃었죠. 그 카페 사장. 여자라며? 젊고 열심히 하는 친구야. 요즘 애들 진짜 똑똑해. 그의 말투.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그 여자를 직장 후배로만 아는 듯한 태도. 하지만 그때 그의 손목에 보이는 자국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분명 시계를 차던 자리였는데 그 자국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시계. 지금은 그녀가 차고 있겠지.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며 그의 옆에 앉았죠. 민호야, 우리 약속 기억나? 그는 잠깐 멈칫했어요. 약속? 무슨 약속? 아이 안 낳기로 한 거. 그는 피식 웃었어요. 그걸 왜 갑자기 물어? 우리 그런 거로 싸운 적도 없잖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응, 그래. 그냥 문득 생각나서. 그렇게 말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순간 민호는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문 안으로 사라질 때 내 속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졌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숨기려 할수록 더 잘 보인다는 걸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날 밤 그가 잠든 뒤 나는 그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죠. 작은 영수증 한 장, 산부인과 진료비 18만 원, 환자명 최다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식어버렸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죠. 이제 이 거짓말의 끝을 내가 정하겠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이면 민호에게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그의 옷을 개어 놓았죠. 그가 거짓말을 해도 나는 웃었어요. 그게 복수의 시작이었거든요. 민호는 이상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따졌을 내가 요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서진아, 요즘 피곤해 보여. 회사 힘들어? 그가 걱정스레 묻자 나는 부드럽게 웃었죠. 응, 조금. 근데 괜찮아. 당신 덕분에. 그 말에 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그 미소. 아직도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얼굴. 그 얼굴을 보는데 이제는 미움보다 불쌍함이 먼저 들었어요. 밤마다 그는 늦게 들어왔어요. 카페 인테리어 때문이라며. 하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가 그 여자의 집으로 향한다는 걸. 휴대폰 위치 기록, 영수증, 심지어 다은의 SNS에 올라온 커피잔 그림까지.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은 대표님이 커피 타주셨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찔렀죠.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여자 행복해 보여?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당신이 만든 인테리어 안에서 그 여자가 커피를 내리면 어떤 기분일까 싶어서. 그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요즘 예민하네. 괜한 오해하지 마. 그 말, 그 웃음, 이제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그를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한 줄 써 내려갔죠. 피고 최다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카페로 갔어요. 이번엔 준비된 얼굴로요. 깔끔한 정장, 단정한 미소.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손님처럼 보이게요. 문을 열자 다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 미소.
여전히 달콤했어요. 하지만 내 눈엔 그 달콤함이 거짓처럼 끈적였죠. 저번에 커피 맛있었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녀는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진하게 드시죠? 네, 맞아요. 기억력 좋네요. 내가 일부러 웃자 그녀도 따라 웃었어요. 서로 낯선 손님과 점원처럼 보였지만 그 짧은 눈빛 사이에 이미 서로의 비밀을 알아본 사람들처럼 긴장감이 흘렀죠.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일부러 인테리어를 둘러봤어요. 민호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 벽면의 간접 조명, 그가 좋아하던 짙은 우드톤 바닥, 그리고 카운터 한쪽에 놓인 화분까지 모든 게 그 사람의 취향이었어요. 여기 인테리어 정말 예쁘네요. 내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혹시 직접 하셨어요? 다은은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죠. 아니요. 어떤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사람도 너무 따뜻하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죠. 그 대표님, 혹시 결혼은? 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같진 않아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같지 않다고? 그는 지금 내 집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잔데. 커피가 나왔어요. 잔을 받으며 나는 작게 인사했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가 밝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제 얼굴도 목소리도 눈빛도 다 기억했으니까요. 이 여자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방법만 남았죠. 길 건너편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페 간판을 찍었어요. 카페 오르다. 그 밑에 적힌 이름 대표 최다은. 이제 그 이름은 내가 만든 서류 속 피고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출근할 땐 미소 짓고 퇴근하면 민호와 함께 식탁에 앉았죠. 대화도 웃음도 예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극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는 유난히 초조해 보였어요. 식사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죠.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일 때문에.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뒤집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봤어요. 다은. 그 이름이 분명히 떠 있었죠. 나는 모른 척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호야, 요즘은 일 말고 다른 이야기 좀 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다른 이야기? 응. 예를 들면 약속 같은 거? 그가 잠깐 멈칫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죠. 갑자기 왜 그래? 요즘 나한테 불만 있어? 그 말에 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 그냥 당신이 요즘 달라 보여서. 그는 억지로 웃으며 피곤해서 그래. 요즘 현장 일 많잖아. 그렇게 둘러댔죠. 그날 밤 민호가 샤워하러 들어가자 나는 그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금 화면엔 다은이 보낸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죠. 오늘도 꿈에 당신 봤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욕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수건을 두른 채 나를 보며 말했어요. 뭐해? 아무것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비밀번호 좀 받고. 혹시라도 해킹되면 곤란하잖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래, 알았어. 그날 밤 그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나는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갔어요. 한편 다은의 카페에선 그녀가 핸드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요즘 대표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지?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봤던 여자를 떠올렸어요. 그 단정한 옷차림, 무표정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뚫어보던 눈빛. 그 여자 그냥 손님이었을까? 다은의 마음 한켠이 스르륵 식어갔어요.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들의 관계를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걸요. 요즘 민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같이 있어도 멍하니 창밖만 봤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숨기고 전화가 오면 꼭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거짓말, 그 여자의 존재, 그리고 둘 사이에 작은 생명까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죠. 오늘도 피곤하지? 내가 저녁 차릴게. 그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봤어요.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당신이 고생하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차갑게 계산된 복수의 시나리오였죠.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빌려 변호사 도윤을 만났어요. 대학 시절 친구이자 지금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카페 한쪽 구석 서류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사진, 위치 기록, 병원 영수증까지. 도윤은 묵묵히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죠. 이 정도면 명백해. 그 여자는 임신했고 남편은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난 이걸로 끝낼 거야. 끝내겠다고? 응. 사랑도 결혼도 그 여자도.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손엔 이혼 서류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가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딘가 지쳐 보였죠. 오늘 좀 일찍 왔네.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요즘 일이 잘 안 돼.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안마해 줄까? 그 말에 민호는 놀란 듯 나를 봤어요. 그 눈빛 속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내 손이 그의 어깨를 스칠 때 민호는 몸을 살짝 떨었어요.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이미 그가 거짓말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편 다은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죠. 그녀는 초조한 손끝으로 배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아빠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냉정할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서진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책상 서랍 안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거짓말로 만든 사랑은 결국 증거로 무너지는 법이야.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집안은 고요했죠. 불이 꺼진 거실, 테이블 위엔 민호의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잠금 화면엔 새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심장 뛰는 소리. 당신도 듣고 싶죠? 보내는 사람 최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죠. 왔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민호는 잠시 멈칫했죠. 일찍 왔네. 그의 얼굴엔 피로보다 더 짙은 긴장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요즘 당신이 왜 이렇게 다정해졌는지 모르겠네. 그냥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면 좋잖아. 그 말에 그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응? 우리 아이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됐지? 그는 순간 멈췄어요. 그게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혹시 요즘 그 얘기 꺼낸 사람 있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가 시선을 피하며 물을 들이켰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없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테이블 위 핸드폰을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민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시선이 화면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입술이 떨리고 손이 굳었어요. 서진아, 이건 나도 처음엔 믿고 싶었어. 아니, 그건 민호야.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그는 말을 잃었어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한참 후 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솔직하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고처럼 생긴 사랑이란 건 세상에 없어. 누군가의 배신은 누군가의 선택이야. 그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나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 정리할게. 지금 바로. 괜찮아. 이미 늦었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가 들어 있었죠. 그걸 그의 앞에 내려놨어요. 이게
우리 마지막 약속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릴 때 내 속에선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닌 해방감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은의 카페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죠. 혹시 그 여자한테 들킨 걸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호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받은 그날 이후 그는 사무실로 나갔다며 자취를 감췄죠. 전화도 문자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 사이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도윤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고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죠. 기자들한테 흘릴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사람 세상 앞에 서야 해. 다음 날 오전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인테리어 대표 상간녀 임신으로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약속 깨고 외도, 불륜 사실 인정. 화면에 찍힌 남자의 사진. 바로 민호였어요. 그가 현장 앞에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끝났다.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날 오후 다은의 카페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최다은 씨 맞죠? 정민호 대표와의 관계 사실입니까? 임신 사실 인정하시나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그만 찍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죠. 그녀의 카페 간판이 찍히고 그 이름이 포털 메인에 올랐어요. 뉴스 댓글엔 아이 없는 부부 약속 깨고 불륜이라니. 남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네. 그 여자도 뻔뻔하네. 임신을 무기 삼다니. 수백 개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서 울먹였죠. 서진아, 제발 이건 아니잖아. 나 완전히 끝났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끝나야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는 문 너머로 말했어요.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누가 끝을 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말없이 걸어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나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그날 밤 내 SNS엔 짧은 글 하나를 올렸어요. 약속을 깨면 사랑도 무너진다. 그 무너진 자리에 나는 다시 나를 세웠다. 그리고 잠시 후 내 휴대폰 화면에 새 알림이 떴어요. 좋아요 3만 개. 공유 7,000회. 세상은 이제 내 편이었어요. 그제야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폭로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어요. 민호의 회사는 거래처가 끊겼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의 얼굴이 신문과 포털에 도배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사람 불륜 대표잖아.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다은의 삶도 무너졌어요. 카페 앞엔 욕설 낙서가 가득했고 손님이 끊기자 가게는 금세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밤마다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 무서워.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어. 하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이라 불렀던 건 세상의 조롱 앞에서 너무 쉽게 부서졌어요. 한밤중 민호가 내 집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서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 여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는 너에게 잠깐이었겠지만 나한텐 인생이었어. 그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야 물어? 나는 이미 그 질문을 1000번은 했어. 잠시 후 그가 쓰러지듯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뉴스엔 또 다른 제목이 올라왔죠. 불륜 대표 회사 부도 직전. 상간녀와 결별. 사진 속 민호는 초췌했고 다은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배는 이미 조금 불러 있었죠. 하지만 민호의 눈엔 그 배조차 짐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빗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죠. 세상이 떠들고 그들이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나가는데 내 마음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나를 되찾아야겠다. 민호의 번호를 차단하고 다은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파일을 정리했어요. 컴퓨터 바탕화면이 깨끗해지자 비로소 숨이 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일함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어요. 증거 보관용. 즉,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모든 흔적이 있었죠. 나는 그 파일을 USB에 옮겨 담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벌은 이제부터야. 민호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명예도 친구도 남은 건 빚과 소문뿐이었죠. 그가 다은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어요. 미안해요, 민호 씨. 이제 나 혼자서라도 살아야겠어요. 그녀는 눈물 한 줄 흘리고 배를 감싸쥔 채 카페 자리를 비웠죠.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잡으려던 사랑이 결국 아무도 남기지 않은 허상이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나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호야, 다시 시작하는 건 너 혼자야. 나는 이미 끝났거든. 그는 울었어요. 그 여잔 날 버렸어. 근데 너마저 나 버리면 난 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내 벌이야. 내 목소리는 한없이 담담했어요. 사랑도 신뢰도 체면도 없는 삶. 그게 내가 만든 결과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흐느끼는 숨소리만 들렸죠. 나는 통화를 끊으며 그의 번호를 마지막으로 차단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은 성립됐고 다은은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을 물게 됐어요. 민호는 한 푼도 남지 않은 통장으로 그 돈을 갚아야 했죠. 재판을 마치고 법원 복도를 걸을 때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한서진 씨,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복수라기보단 정리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나를 지키는 정리. 그날 저녁 퇴근길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햇살이 붉게 번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죠. 내 안의 긴 싸움이 끝났다는 걸 그 바람이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 골목 어귀에서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었죠. 서진아, 미안해, 돌아와. 나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그 이름 내 세상엔 없어. 책상 위엔 민호가 쓰던 펜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걸 천천히 서랍 속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진짜 벌은 내가 만든 무너진 인생을 평생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야. 민호와의 이혼이 끝난 지 2달째. 서류상으로 나는 이제 한서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호가 없는 거실이 낯설었죠. 늘 켜져 있던 TV 소리도 하루 종일 울리던 문자 알림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조용한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평화가 진짜 내 것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서점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책 냄새 맡으며 하루를 보냈죠. 그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따뜻할 줄 몰랐어요. 퇴근 후 카페에 들렀을 때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이었죠.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에 예전처럼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잘 지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스르르 풀렸어요. 이상하게요. 요즘은 숨이 좀 쉬어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 서진아. 이제 너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너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래,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 살아야 할 시간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민호의 펜이 그대로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펜을 꺼내 종이에 글자를 적었어요. 한서진.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적었죠. 서윤. 나는 그 이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젠 이 이름으로 살자. 거짓말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내 이름에서도 지워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이야기를 불륜소송이라 불렀지만 내겐 그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봄 냄새가 살짝 스쳤어요.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나. 서점 일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도윤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는 퇴근길마다 들러서 커피를 사주고
책 추천을 부탁했죠. 요즘은 어떤 책이 좋아? 조용한 사람이 쓴 이야기요. 큰 소리 안 내고도 단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 말하는 거네.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상하게 오랜만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산책을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했어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었죠. 비 오는 날 그가 내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너 혼자 있을 땐 비 맞는 거 좋아하잖아. 그걸 아직도 기억해? 잊을 수가 없지. 그때 내 얼굴 참 슬펐거든.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슬픔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우린 조용히 걸었어요. 비 냄새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도윤 씨, 나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 그가 고개를 돌려 날 봤어요.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서윤아. 그 이름 서윤. 처음으로 누가 불러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 속엔 내가 잃었던 나 자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조용히 떨렸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게 이토록 두렵고도 따뜻한 일이라니. 그날 밤 창문을 열었어요. 봄비가 살짝 떨어지고 있었죠. 그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오나 봐. 그날 오후 우연히 법원 근처 카페에서 민호를 봤어요. 예전엔 잘 다듬은 양복을 입던 그가 이젠 구겨진 셔츠 차림에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한때 자랑이던 손목시계도 사라져 있었죠. 그가 나를 보자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죠. 서서진아.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이네, 민호 씨. 그의 눈빛엔 수치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나 많이 망가졌지. 응, 그럴 줄 알았어.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너한텐 사과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널 잃고 나서야 알았어. 너랑 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평화로웠단 걸.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미움도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죠. 그저 한 장면처럼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민호 씨,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근데 그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거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상처. 이제 그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걸로 충분해.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부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길 바래요. 카페를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셨어요. 길가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리고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밥 먹자고 말할 줄 알고 있었어. 창문 밖 하늘은 푸르렀어요.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용서로 끝난다는 것.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햇살이 유난히 밝았고 서점 앞 가로수 잎은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미소가 더 많았어요. 손님들이 책을 고르고 나가면 남겨진 향기 속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죠.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 고요함이 참 좋았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평화. 점심 무렵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또 점심도 안 먹고 책만 봤지? 들켰네요. 그가 내 앞에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그냥 배려 아니고 약속이야. 너 혼자 굶지 않게 내가 챙긴다고 했잖아. 나는 웃었어요. 그의 말투엔 부담이 없었고 그냥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고 멀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이 말했어요. 예전엔 너 웃는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편해 보여.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단순한 행복이 있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조용히 물었죠. 도윤 씨,
나 이제 괜찮을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는 게 완전히 있는 건 아니야. 그저 그 일에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말이 마음 깊이 닿았어요. 그래, 나는 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지 않은 거였어요. 퇴근 후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나는 서점 문을 닫고 천천히 걸었어요. 길가엔 라벤더 향이 퍼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죠. 지나가는 커플들을 봐도 더 이상 질투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나도 이제 내 계절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만 남았죠. 집으로 돌아오자 탁자 위엔 도윤이 두고 간 쪽지가 있었어요. 서윤아, 다음 주 주말에 바다 보러 가자. 이젠 내가 웃는 얼굴을 바람 속에서도 보고 싶어. 나는 쪽지를 손끝으로 접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문을 열자 여름의 바람이 살짝 불어왔죠. 그 바람 속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 내 삶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걸. 주말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창밖엔 새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죠.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나답게. 도윤이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늘 그렇듯. 너는 늦을 줄 알았는데?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나도 웃으며 대답했죠. 이젠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요. 차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린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내 마음속 먼지까지 씻어주는 듯 했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서윤아, 지금은 뭐가 제일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이 순간요. 그가 웃었어요. 그럼 됐다. 그 말 들으려고 오늘 데려왔거든. 몇 시간 후 도착한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파도와 바람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모래가 발끝을 간지렸죠. 그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예전엔 이런 감정 느낄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도윤이 내 옆에 서서 말했어요. 여기 바다 냄새 좋지? 응, 나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살짝 웃으며 내 어깨에 수건을 덮어줬어요. 이젠 추울 때 누군가한테 기대도 돼. 그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던 나였는데 그 순간엔 괜찮았어요.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에 다시 나를 믿게 됐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니야, 넌 그냥 스스로 다시 일어선 거야. 난 그걸 옆에서 본 것뿐이야.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렸어요. 그건 용서의 마지막 조각,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바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 파도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린 건 아마 인생에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밤이 깊었어요. 창밖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죠. 서랍 속을 정리하다가 한때 민호와 함께 쓰던 앨범이 손에 잡혔어요. 먼지 묻은 사진 사이로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었죠.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어요. 그때의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민호 씨에게. 당신 이름을 적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한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렀는데 이제는 한 번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당신을 용서했지만 그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끝내야 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그런 사랑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 자신에게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때의 나는 작았고 지금의 나는 단단해요. 이제는 어떤 상처가 와도 누군가의 이름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이 있길 바라요. 그 행복이 내 것과 닿지 않길 바라요. 안녕, 서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창가에 켜둔 촛불에 살짝 그 끝을 대었죠. 종이가 천천히 타오르며 그 속의 글자들이 연기로 사라졌어요. 불빛이 완전히 꺼졌을 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공기엔 새로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나에게 말하는 듯 했어요. 잘했어. 이제 살아. 나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그 불빛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는 나의 삶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서점 창가에 단풍이 비쳤고 바람엔 책 냄새 대신 낙엽 향이 섞여 있었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르게 들렸어요. 서윤 씨, 그 소리엔 따뜻함이 있었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힘이 있었어요. 퇴근 후 도윤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 앉아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너 이제 웃을 때 진짜 예쁘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얼굴로 웃는 것 같아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노을빛이 유리창에 부서졌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예전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서진아, 괜찮아. 세상 끝 같던 그날도 결국 지나가더라. 사랑이 무너져도 너는 다시 피어나더라.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시간 속에 나를 이해하면 되니까요.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밤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사랑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나는 웃었어요. 모든 게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잘했어, 서윤아.